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장관 3명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2일 날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위장 전입부터 시작을 해서 자질구레한 의혹들이 많이 있었죠. 자, 표절부터 또 더 나아가서 부인의 그 공립학교 영어 강사로 이렇게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 취업 서류를 갖다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또 부인이 학원장 경력을 적어냈는데 그런 학원이 등록된 적이 없었다. 또 학원장을 해서 보수를 받았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낸 부분이 없다. 그리고 아들이 군대 배치됐다가 보직 변경이 되었다. 위장 전입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경력에 허위 기재 사항이 있었다 등 이 위장 전입을 포함한 지저분한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탈세, 위장 전입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다른 자리에 비해서 특히 청렴성이 요구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았다. 내지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갑자기 정언하는 사람이 어제 오늘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주변의 친한 인맥에 의한 정언이 이 사람의 살아온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삽니다. 문제는 법을 어기는 심각한 실수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양심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실수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실수를 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공직에 나가려고 할 때는 굉장히 그 실수가 엄격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공직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묻어두거나 주변에서 비난하는 정도거나 그런 부분으로 끝나버릴 수 있죠. 근데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의 도덕 수준이 저 같은 일반 서민들의 도덕 수준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가짜는 부분은 자기들이 이 사회에서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공정한 경제를 주장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상조 뒤에 재벌들이 있고 수구 기득권이 있어서 김상조를 낙마시키려고 적은 의혹을 부풀려서 김상조가 살아온 삶에 흙탕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을 압박하고 있는 꼴이 웃긴다는 겁니다. 저는 보수지만은 박근혜 이명박 보수 정권 때 툭 하면 의혹 터지면 아스팔트 보수나 한마디로 둘러리 단체들이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정권 편들어주거나 대신 고발해주거나 하는 모습들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좌파 진보 자신들이 마치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상조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부분 또한 매우 꼴사나운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재벌개혁이니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거나 옹호하거나 관계없이 주장하는 사람도 더럽게 살았고 옹호하는 사람도 더 더럽게 살았고 그 부분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건데, 자, 저 사람 뒤에 김상조를 낙마시켜서 경제민주화나 공정거래 그리고 재벌개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음모가 숨어있다. 그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이나 수구 부패 기득권 세력들에게 다 전파되어서 뒤에서 재벌들이 또 밀고 보수 언론에도 밀고, 그래서 언론과 재벌과 이 보수 수구 보수 꼴통 정당들이 나서서
김상조를 낙마시킨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김상조에게 제기된 의혹은 만들어낸 겁니까? 있던 겁니까? 이런 것이 자질구레한 의혹이지 결정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게 결정타입니까? 강경화를 비호하던 수많은 언론들이나 사람들을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강경화한테 결정타가 없다고 보십니까? 공직에 임명되는데 결정타가 어떤 게 결정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이 고용정보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타가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 돼야 결정타가 되는 겁니까? 자, 자식이 위해서 위장 전입하고 이 부인이 또 취직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쓰고 경력이 허위거나 탈세를 했거나 의료보험료를 안 냈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자식이 군대에 보직 변경하고 관련된 이런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요, 정운창 등 각계 인사 498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론 기자회견장에는 이 끼리끼리 자기들 비서단 패거리끼리 기자회견했습니다. 전승인 홍익대 교수, 이분은 뭐 진보적 경제학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강남훈 한신대 교수, 이분도 마찬가지고, 원성현 맹지대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적격이다.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도덕적이고 청렴하다. 그래서 정언을 하려고 성명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운창 등 498명은 어제 김상조가 도덕적인 인성을 갖춰서 공정거래위원장 직무 수행에 적격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상조를 아끼는 각계 498명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에서 김상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임자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김상조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진솔한 해명을 했는데 그를 탐욕적인 사람이고 바람치한 학자로 매도하는 것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저는 김상조의 아들이 금융기관 두 군데 인턴으로 취업을 했는데 성적은 그보다 훨씬 못하고 김상조가 강연도 했던 금융기관도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것 또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입으로는 경제개혁을 외치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온갖 할 수 있는 편법은 다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를 청렴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에 서명한 사람은 학계 380, 변호사 555명 등 498명이라고 하는데요. 김상조의 은사인 정운찬 전 총리, 배영윤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한국의 경제학계의 진보 경제학계의 저명한 인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진보 좌파 진영의 경제학계에서 내놓으라 할 인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요. 오늘 최근에 돌직구 발언으로 청문회 등에 나와서 인기를 모았던 주진영이라고 전 하나증권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또 나섰습니다. 김상조 선생 모욕은 우리 모두를 모욕하는 거다. 김상조를 모욕하는 것은 한 개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양식을 모욕하는 거다. 이 사람 이제는 말 심하게 하다가 간이 빼밖에 좀 나왔네요.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운운하고 면전에서 모욕하는 걸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내 그 마음 안다. 자기들이 대신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았을 것이다. 주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운운하고 면전에서 모욕하는 걸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옛날에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당시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개혁을 지향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 똑같은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패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증거 없는 추정입니다. 국회가 부패했다, 국회의원 다 썩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기에 국회의원이 다 썩었을 거라는 것은 여태까지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우리의 일반론적인 인식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드러난 의혹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증거와 더불어서 제시된 확정된 의혹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위원으로서 자기보다 좀 덜 부패한 청문회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고 파헤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김상조보다 청문회 위원이었던 국회의원들이 더 부패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이런 일반론적인 추상적 이야기를 한마디로 끌고 와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김상조의 의혹과 비리는 확정된 거고, 그 청문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일반론적 추측입니다. 틀어보면 그들도 먼지가 나오고 김상조보다 훨씬 더 많은 먼지가 나올 수 있지만은 어쨌든 국회의원들을 트는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어도 김상조를 나무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박근혜 때 열 몇 명을 낙마시킨 당시 민주당 의원들 중에 거기에 낙마된 사람들보다 더 부패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98명의 서명을 모았고,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보았냐, 그게 김상조다, 알았냐, 그게 김상조다, 우리들에게 김상조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평소에 친하고 여러가지 생각이나 사상에서 맞으니까 그렇게 변호를 해주고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요, 깨끗한 칼이 아니고 때가 묻은 더러운 칼로 한마디로 이 더러운 몸체를 이렇게 수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미 김상조는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노무현 정권도,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그 이전에 YSDJ 정권도 대한민국의 거대한 이 재벌이라는 기득권에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들로부터 가족, 신복, 친인척들이 돈을 받다가 다 문제가 되었고, 그 정권들이 벌였던 주요한 사업이 그들과 다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말하는 촛불 정신이 뭡니까? 이게 나라냐? 부패한 이 정권이 한마디로 정경유착으로 돈을 주고 받다가 무너졌다, 이게 나라냐? 이거 청소하고 바로 잡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청소하고 바로 잡자고 정권을 거의 마비시켜 놓고 탄핵시켜 놓고 대통령을 구치소 보내고 그런 상태에서 대선을 했으니 당연히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당선된 사람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경제,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정말로 흠결이 없이 살아온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상조가 아니면 이 나라의 경제 정의는 서지 않습니까? 그게 김상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요, 김상조 수준이 이게밖에 안 되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진영 씨, 당신은 어디서 무슨 천부적인 도덕적 권리를 갖다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도 한번 들어보면 이게 주진영이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 정치판에 선거 때마다 여기저기 기웃하면서요, 한번 봅시다. 이명박 때 총리하고 그전에는 또 대선 나온다다가 노무현 정권 때 안 그랬습니까? 드롭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놓을 듯 하다가 고건시 다음에
며칠 행보하다가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대강 찬성한다 하고 행정복합도시 옮긴다 하면서 이명박 정권 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양심적인 학자처럼 비춰졌죠. 포장된 거겠지만.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가서 총리해 먹고 그러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2012년 대선에는 무슨 대선 행보를 할 듯 이 폼만 잡다가 나중에 누구 지지했습니까? 문재인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정운찬 전 총리는 2012년 대선에서 한 일주일쯤 앞두고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때 민주당은 건강한 보수 인사의 합류로 이렇게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대선 행보를 하다가 허지부지 끝났고 문재인 캠프에서는 정운찬도 영입하려고 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요, 이 정운찬은 최근에 문재인 진영에 기울어 있던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나서서 마치 양심적인 경제학자인 양 김상조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도 웃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기들이 진보적 경제학자다, 무슨 이 보다 양심적인 경제학자다 이런 척을 하면서요, 자신들의 이 가진 상표로 김상조를 보정한다라고 하는 이 형태가 정말로 웃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498명의 도덕성은 누가 보정을 합니까? 예? 도덕고양이를 보정을 누가 합니까? 동료 고양이가 합니까? 도덕고양이가 생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좀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절대적인 도덕성을 가진 것처럼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꼴이 우습습니다.